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보면 아름답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꽃으로 둘러싸인 강물 위, 두 손을 펼친 채 물에 몸을 맡긴 한 여성. 하지만 조금만 더 바라보면 이 장면이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존 에버렛 밀레이의 대표작 오피리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시작되다. 이 작품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 속 사막 7장의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오피리아는 햄릿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햄릿은 복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는 주인공 햄릿과의 갈등 속에서 결국 살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아버지를 잃은 오피리아는 결국 정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꽃을 따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녀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한동안 물 위에 떠 있었고 노래를 부르듯 천천히 가라앉았다. 밀레이는 바로 그 가라앉기 직전의 순간을 그렸습니다. 어떤 장면일까?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은 직접적으로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피리아의 죽음은 우리가 보는 장면이 아니라 왕비 거트루드의 설명을 통해 전해집니다. 거트루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피리아가 들꽃으로 화환을 만들다가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시냇물에 빠졌고 한동안 노래를 부르듯 물 위에 떠 있었지만 결국 옷이 물을 머금어 가라앉았다고. 즉 밀레이는 이 시적인 묘사를 그대로 시각 이미지로 옮겼습니다. 자연은 배경이 아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압도적으로 세밀한 자연 묘사입니다. 밀레이는 식물 하나하나를 실제종에 맞게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버드나무, 쐐기풀, 들꽃, 물풀 등 실제로 그 장소에 존재하던 식물들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영국 서리 지역의 호그스밀 강가에서 무려 수개월 동안 야외에서 배경을 먼저 완성합니다. 그는 라파엘 전파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라파엘로 이후에 이상화된 화풍을 거부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세밀하고 진실하게 그리자는 흐름이었죠. 밀레이는 어두운 바탕 위에 점점 밝게 쌓아 올리는 전통적인 갈색톤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흰색 바탕 위에 맑고 투명한 색을 얇게 여러 번 겹쳐 칠했습니다. 그 결과 녹색은 탁하지 않고 생생하게 빛나며 물은 유리처럼 맑게 보이고 꽃은 마치 지금 막 피어난 것처럼 선명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그림은 170년이 지난 지금도 놀라울 만큼 생동감 있게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그림 속 자연은 오피리아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지도 않고 하늘이 어둡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그대로 존재합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 무심함이 오히려 더 비극적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슬픔과 무관하게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 밀레이는 자연을 배경이 아니라 냉정한 세계로 그렸습니다. 오피리아의 표정. 평온인가 체념인가? 오피리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팔은 펼쳐져 있고 손바닥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눈은 반쯤 떠 있고 입은 살짝 열려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발버둥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강한 감정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평온해 보입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보입니다.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체념의 순간. 죽음은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은 크지 않고 미세합니다. 그리고 그 미세함이 이 그림을 더 오래 바라보게 만듭니다. 꽃이 말하는 상징. 이 그림에서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각각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귀비, 잠과 죽음, 데이지, 천진난만함과 순수한 사랑, 제비꽃, 순수함, 겸손, 그리고 이른 죽음, 버드나무, 시련과 버림받은 사랑, 장미, 사랑, 아름다움. 밀레이는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연구해 등장하는 꽃들을 화면 속에 세심하게 담았습니다. 즉,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상징으로 가득 찬 시각적 언어입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그 의미는 처절합니다. 모델의 숨겨진 이야기. 이 작품의 모델은 엘리자베스 시달이었습니다. 밀레이는 자연 배경을 완성한 뒤 작업실에서 시달을 모델로 그렸습니다. 욕조에 물을 채우고 그 위에 시달을 눕혀 포즈를 취하게 했습니다.
촬영 조명이 없던 시절 욕조 아래에는 물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램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램프가 꺼졌고 밀레이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가운 물속에서 오래 버티다 심한 감기에 걸립니다. 엘리자베스 시달은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고 우울증과 병약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3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술의 완벽함을 위해 누군가는 현실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 현실은 오피리아의 비극과 겹쳐 보입니다. 왜 지금도 사랑받을까? 이 그림은 단순히 문학의 한 장면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무심하고 사회는 냉혹하며 한 인간의 감정은 그 속에서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묻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비극의 순간도 아름다울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죽음의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 강물 위에 떠있는 오피리아. 곧 물속으로 사라질 존재이지만 밀레이의 붓은 그녀를 영원히 붙잡아 두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영원의 이미지가 된 그림.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볼 때 평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슬픔을 느끼시나요? 아름다움과 비극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오피리아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입니다.